이 영상에는 영화 택시 운전사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때는 1980년 대한민국. 서울에서 택시를 운전하는 주인공 김만섭은 대학생들이 왜 민주화 운동을 하는지 관심도 없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활이 불편해지는 게 못마땅한 전형적인 소시민입니다. 어린 딸과 둘이서 사는 그는 밀린 집세 10만원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마침 귀가 솔깃해지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피터라는 외국인을 데리고 광주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면 10만원을 준다는 것이었죠. 피터는 독일 출신의 기자로 계엄령이 선포되고 완전히 봉쇄된 도시 광주의 진상을 파헤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모른 채 10만원을 벌 기회에 좋다고 피터를 덥석 태운 만섭은 새끼를 찾고 검문소의 군인들한테도 구라를 잘 쳐서 어떻게든 광주에 진입하지만 그곳은 이미 계엄군으로 인해 쑥대밭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만섭은 여기 계속 있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에 피터를 두고 혼자 광주를 빠져나오지만 겨우 하룻밤 머물면서도 그새 친해진 학생과 광주의 택시 운전사들, 무자비한 계엄군과 그에 저항하던 시민들의 모습이 떠올라 결국 다시 광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간 만섭이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자 피터를 데리고 나오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우선 이 작품이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영화의 안 좋은 특징 중 하나로 과도한 신파를 지적하는 사람이 많을 정도로 한국 영화는 장르 불문하고 억즙 짜는 요소가 굉장히 많죠. 특히 광주 5.18은 소재 자체가 실제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정말 사람들의 눈물샘을 자극하기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 소재를 강조하면서 즙을 짜내려고 하지 않아요. 계엄군의 잔혹한 모습과 시민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만 그것은 그저 실제 일어난 일을 일어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일 뿐, 그러니까 슬퍼해라, 울어라 이런 식으로 관객들을 몰아가려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광주 5.18이라는 슬픈 소재를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과도한 신파로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는가? 저는 그것이 슬픈 장면 중간중간에 깨알같이 들어있는 웃음 주는 장면들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도 끝도 없이 슬퍼질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영화를 보시면 소소한 웃음을 유발하는 장면이 은근히 꽤 많이 나와요. 이런 웃음 씬이 단짠단짠처럼 적재적소에서 사용되면서 관객이 너무 슬픔에만 빠지지 않게 잡아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영화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주인공의 빌드업을 잘했다는 겁니다. 결국 작품의 주인공은 김만섭이고 작품은 민주하고 뭐고 아무 관심도 없던 소시민 만섭이 피터를 데리고 광주에 간 것을 계기로 그곳의 참상을 목격한 뒤 내적 갈등을 거치다가 나중에는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결국 영화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인공이 영웅이 되는 과정이 개연성 있게 잘 보여졌느냐 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이 영화는 그걸 아주 잘했어요. 영화는 거의 대놓고 두 개의 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소시민 김만섭의 서울에서의 모습이 나오는 1부와 영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주에서의 2부로 말이죠. 그렇게 약 2시간짜리 영화에서 주인공의 성격과 그가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1부에만 거의 30분을 사용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자세히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가령 민주하고 뭐고 그것 때문에 길 막히는 게 세상에서 제일 짜증나는 사람이라는 거, 잠깐이라도 운전을 안 할 땐 꼭 시트를 씌우고 돈 1,000원에 벌벌 떠는 인물이지만 택시비를 외상 끄은 임산부 부부의 순산을 빌어줄 정도로 심성은 착한 인물이라는 거, 그리고 자신의 어린 딸을 세상에서 제일 아낀다는 것을요. 이런 김만섭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1부에서 꽤나 공을 들여서 빌드업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2부에서 그가 자기 몸만 사리는 행동을 하는 장면이나 갈등하지만 결국은 영웅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에서 그를 더 잘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고 좀 아쉬운 단점은 역시 마지막의 택시 추격신이 너무 불필요했다는 거.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택시 추격신 바로 전에 검문소 씬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검문소 장면이 영화 전체에서 가장 긴장감을 불러일으키는 부분이죠. 그런 장면이 지나갔으니 이제는 긴장을 좀 풀어주는 게 맞는데 그럴 새도 없이 바로 다음 위기가 닥치는 겁니다. 심지어 그 위기는 바로 전 장면의 위기에 비하면 긴장감도 많이 떨어지고요. 추격신 자체도 아쉬웠지만 특히 마지막에 광주 택시들이 나타나서 하나하나 자폭을 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제가 앞에서 과장하지 않고 일어난 일을 그대로 담백하게 보여준 것이 이 영화의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장면의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면서 아까 이야기한 장점을 모두 없애버렸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봉쇄된 광주에서 광주 택시가 몇 대가 빠져나가는데 이걸 검문소에서 못 잡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검문소 통과 장면 이후 추격신은 통으로 드러내고 바로 공항신으로 넘어가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추격신만 빼면 모든 장면이 다 좋아서 괜히 더 아쉽네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시간이 현재로 돌아오고 80년에는 통금이라 불이 다 꺼져 있을 시간대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는 장면은 앞에서 나온 인물들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장면 하나만으로 다 보여주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요. 저는 이 작품의 평점을 10점 만점에 7점, 무난하게 재밌는 작품의 점수를 줬습니다. 아까 말한 장면을 통으로 드러내고 짜잘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제 취향에 맞게 고쳤으면 8점도 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택시운전사 감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